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1차 교재 및 독학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때 1차 공부를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요. 오늘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주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어, 다르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옳은 방법일 수 있고요.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합격자 신분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기술사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노무사나 이렇게 전문 자격증이 있으시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해 오면서 1차, 2차, 3차를 동차로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1차 이제 공부 기간, 1차에 대한 공부 방법, 그리고 1차를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교재, 그리고 1차 시험 때 시험 장소 및 분위기, 1차 시험 소회 및 2차를 준비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독학 기간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이거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12월 한 달 동안에는 2차 공부만 했고요. 2차는 사실 저는 되게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2차를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저는 교재를 2차 참고서를 먼저 샀죠. 그래서 2차 참고서를 먼저 사고 11월경에 그걸 사서 한 달 동안 2차만 봤고요. 2차를 보면서 나중에 2차 영상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 이상이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인데 그냥 계속 읽어왔던 부분이고요. 2022년 1월 3일 월요일이 되면서 1차 시험일 때까지 당연히 이제 1차 이론이랑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이제 주중 기준으로 퇴근 후에 저녁 6시 또는 7시부터 밤 11시 또는 새벽 1시까지 꾸준히 5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5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을 정한 거였기 때문에 어, 당시 이제 독서실을 6개월치를 끊어놨었는데 독서실을 끝나고 바로 갔었죠. 바로 가서 어찌됐건 그 5시간은 온전하게 공부를 위한 시간으로만 사용을 하자.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1-3번으로 이제 3개월 반의 기간인데요. 이게 약 100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탁상용 달력에다가 이제 그 표기를 해놓으면서 했거든요. 이제 그날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며칠이 남았다라든가.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를 해오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고, 어, 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첫 한 달은 참고서로 이론만 봤습니다. 문제를 풀 정도의 수준도 안 됐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되면서부터 기출문제와 이론을 같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이 남은 시점, 약 3주 정도 남았을 때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랑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자주 까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트 필기한 요 두 부분으로서만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인데 1차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사실 1차는 참고서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중에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뭐 그냥 네이버에 쳐도 바로 나오는데 공부 순서는 저는 이제 일단 세 개 과목이고요. 아시다시피 오지선다 객관식인데 기본서를 일단은 1회, 2회전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1회전은 빠르게 속독으로 갔고요. 2회전은 2회차 이제 볼 때는 그 이론 참고서를 이제 정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다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과목은 법령집으로서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 법령집을 3회전을 봤습니다. 법령집을 3회전 사실 더 이상 더 봐도 이제 무관한 내용인데 법령집을 사실 이걸 거의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통째로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산업안전 1차 과목 중에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3차 면접 때도 그렇고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대한 부분이 계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법령 자체를 다 알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법령집을 3회전 정도 봤었고요. 기본서 내용에 따른 이제 노트 필기.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서를 2회전을 보고 났을 때 노트 필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돼서부터 이젠 9개년 기출문제를 총 3회전을 풀었고요. 이 푸는 기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됐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앞서 이제 이론을 하면서 노트 필기를 했던 거를 같이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3회 정도 하니 이젠 3회차를 풀면서 1, 2, 3회차를 풀면서 틀렸던 걸 계속 틀리니까 이제 그 틀리는 문제들을 이제 스크랩을 했고요. 스크랩을 하고 또 이제 간단한 내용은 그냥 필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크랩을 했다는 거는 그 문제집을 종이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 노트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기존에 이제 작성했던 이론의 노트, 그 다음에 그 스크랩을 했던 오답 노트, 이거 두 개를 합본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약 한 달에서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해당 노트만 집중적으로 이제 봐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목별 특징은 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 일반은 산업안전 관리론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간공학과 시스템공학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심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우리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별표나 이제 별지 등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기업 진단 지도는 저는 상당히 생소했는데요. 전 전공이 뭐 경영이나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경영학, 심리학, 뭐 생산에 관련된 것들 등등이 짬뽕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전아빠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포스팅도 해왔습니다. 많은 댓글과 이제 쪽지로 교재를 무엇을 썼느냐를 사용하셨느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교재는 지금 여기 사진에 올려놨다시피 저는 일단은 이론 교재는 세화 거를 봤고요. 세화 거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세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 법령집은 보건 법령집 자체를 봤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좀 두꺼운데 사실 한 세 번 정도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이거를 이틀 만에 1회전 한 번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공부를 5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면 이거를 한 권을 다 정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3차 면접 때까지 봤을 때 이 법령집 자체를 한 10회전 이상은 본 것 같고요. 뭐 일부 구절은 지금도 아직 읊을 정도로 이제 그 암기가 된 상태인데 법령집은 사실 제가 강조를 해도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진단 지도는 반드시 이거를 좀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그 기업 진단 지도가 기출 문제를 풀 때마다 자꾸 이제 점수가 적게 나와서 이거를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따로 구매를 해서 다시 풀었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기업 진단 지도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 지금 이 정면제닷컴에서 나온 법률 저널에 이거는 꼭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산업안전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세화 이론서랑 그다음에 법률 저널, 법률 저널 거는 기업 진단 지도 거를 풀고 나서 너무 교재가 좋아서 산업안전 일반 것도 또 사서 이걸 또 풀었지요. 그 참고로 요 법률 저널 정문저닷컴에서 나오는 교재는 이론도 있지만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 문제가 실제로 되게 흡사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뭐 예, 그냥 법령집을 계속 봤고요. 기업 진단지도 앞서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이론은 요렇게 본 거고요. 이제 기출은 이제 세화 저 교재 안에 기출 문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과목이니까 이제 세 개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를 일단 이걸 풀었고요. 1회전을 풀 때는 이제 요거를 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 진단 지도는 지금 여기에서의 예상 문제집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 일반 과목도 이거를 사서 풀었기 때문에 세화 기출 문제를 1회전 가고 기업 진단 지도의 예상 문제집, 그다음에 산업안전 일반의 예상 문제집을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9개년 기출 시험지를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해서 어,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답지가 없었고요. 문제지만 있었고요. 이거를 총 4번 정도 풀었습니다. 4번 정도 푸른 시점에서는 평균 점수가 계속 70점 이상 나왔었고요. 저는 이제 목표를 70점으로 두고 이 1차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어, 그때 시점 때는 이제 사실 예, 합격에 가깝게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시험 장소는 저는 이제 한양공고에서 봤고요. 동대문 쪽에 있는데 여기가 주차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은 바로 앞에 유료 주차장인데 엄청나게 비쌌고요. 이게 사실 시험 장소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당시 이제 시험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았고 50대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40대인데 두 번째로 이제 40대로 보이신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30대 분들로 대부분이 계셨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한 시험장에 감독관이 2분 들어오시고요. 시험장 분위기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되게 엄중합니다. 제가 이제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도 시험을 치렀었는데 사실 이제 그 시험의 시험장 분위기랑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좀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 소회 및 그 2차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험은 보시고 나면 큐넷에서 당일에 가채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68, 68, 76으로 점수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인데 당시에 이 시험이 그 전에 시험 그러니까 12회차가 11회차 시험 때보다는 1차가 다소 좀 난해하게 나왔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기업 진단지도는 76점이 나왔습니다. 1차 시험을 사실 준비하면서 앞서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00% 나온다고 믿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2022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3월 달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리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적지 않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2차 때도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3차 때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3차 때 면접 보신 분들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컨대 13회차 2024년 시험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차, 2차, 3차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향 문제들이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총 4회 이상 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향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법령을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뭐 갑과 을로 해가지고 어떤 예시가 되는 시험 문제들 이제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고 답을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차 영상은 제가 4번째 영상으로서 준비해서 올릴 건데요. 1차 시험을 마치고 당일날 이제 합격이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약 5일 정도 그 주 한 주는 쉬고 이제 쉬는 동안 또 2차의 교재라든가 또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2차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